자, 수학2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 풀 때랑 서술형을 쓸 때가 조금 느낌이 달라서 따로 서술형 관련해서 제가 강의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술형과 관련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팁들, 태도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서술형의 근본은 교과서 예제풀이를 읽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이런 거는 서술을 어떻게 하면 좋지? 생각 드는 거는 교과서 예제풀이 한번 보시고 또는 교과서에 붙어있는 해설지를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될 겁니다. 너네들을 따라했을 때 절대 아무리 깐깐한 선생님이 채점하러 와도 감점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서술형 채점은 꽤나 자비롭게 진행돼요. 너 알고 풀었니? 이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풀이를 건너뛰지 않고 정성스레 쓰면은 선생님들이 그래, 이 정도까지는 오케이 해서 웬만하면은 감점 없이 채점해 주실 가능성이 높으니까 크게 걱정은 말라. 정말 이거는 그럼에도 혹시나 해서 배우는 것들이에요. 자, 봅시다. 일단 극한 계산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볼게요. 가끔 요런 거 계산할 때도 막 말로 주저리 쓰는 경우 있는데 그냥 이런 극한 계산하는 거는 그냥 너 인수분해하고 약분 때리고 너 같은 경우는 요렇게 켤레수 곱해서 합차 공식으로 분자 풀어주고 또 약분하고 그냥 정답 써주시면 되고요. 요런 부분에서부터 조심해야 돼요. 자, 이런 무한대분의 무한대 극한할 때 우리가 너를 갖다가 그냥 2분의 1로 정답을 쓸 수도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이렇게 무조건 그 최고차항으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맞다고 해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 전에 선생님께 가서 선생님, 이런 문제 그냥 최고차항 개수가 블라블라이므로 2분의 1이다 라고 풀어도 되나요? 이런 거 꼭 여쭤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자, 너 같은 경우는요, 이 분모도 최고차가 2차, 분자도 최고차가 2차죠? 거꾸로 말했네. 그럼 분모 분자를 이렇게 x제곱으로 나눠줘요. 근데 우리 무한대분의 숫자가 0이라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설명할 필요 없고 그냥 너가 이렇게 되고요. 너의 값은 2분의 1이에요.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막 굳이 이런 거 안 써도 돼. 뭐 무한대분의 숫자는 0이므로 이런 얘기를 굳이 안 써도 된다. 이거는 너무 자명한 팩트이기 때문에 이런 건 생략해도 돼요. 그리고 2번 같은 것도 그냥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정리한 다음에 지금 어쨌든 간에 너도 루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상 최고차항이 1차죠? 그럼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너를 x로 나눠줄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자, 얘를 요 루트 안에 넣으려면은 제곱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네. 그래서 너를 갖다가 요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다. 이런 거 체크를 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 거는 자, 요런 거 0분의 0꼴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돼. 자, 0분의 0꼴을 조금 우리가 원리를 갖다가 알아보고 갈게요. 그러니까 0분의 0꼴에서 첫 번째는 요런 경우야. 자, 리미트 x가 2로 가는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분의 x 마이너스 2가요. 3분의 1이래요. 그럼 봐봐. 이런 경우에는 분자가 0으로 가. x에다가 2 대입하면은 분자는 지금 0으로 가. 근데 극한값이 0이 아니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서술형 쓸 때 이렇게 써주면 좋아. 검은색으로 써볼게. 그거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너가 0인데 극한값이 0이 아니므로 여기다가 2 넣은 요거가 0이다. 요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A값 구하고 인수분해하고 푸는 거는 똑같이 가져가 주시면 돼요. 이렇게 분자가 0 되는 경우인데 극한값이 0이 아닐 때는 요런 식으로 서술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요런 경우인데 자, 한번 그대로 식을 써볼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ax 플러스 b가 3이야. 그럼 이런 경우는 요렇게 써주면 돼요. 뭐 학교쌤이 조금 라이트하면은 요 정도만 써줘도 괜찮아.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는 0인데 풀이니까 검은색으로 쓸게요. 극한이 수렴함으로 여기다가 2 넣은 얘가 0이다. 요런 식으로 쓰고 나서 똑같이 진행해 주셔도 좋고, 완전히 정서로 간다. 너의 값이 존재하고 너가 이거므로 이거다. 사실 뭐 너랑 너랑 지금 순서만 뒤바뀐 느낌이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한테 좀 편한 방식으로 알아주시면 좋은데, 0분의 0꼴에서 이제 분모가 0 되는 경우는 요런 식의 서술로 가주시면 되고, 분자가 0 되면서 극한값이 0이 아닐 때는 요렇게 서술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공부 잘한 친구들은 요런 질문 벌써 들어오겠죠? 자, 봐봐. 살짝 1-1로 갈게. 만약에 요런 경우도 있어. 이 극한이 0이래. 근데 이런 거를 서술형에 낼 것 같진 않은데, 뭐 요런 경우에는 분자가 지금 0으로 가. 근데 결과도 0이야? 그럼 너가 0이 되지 않으면 되겠죠? 혹은 뭐 요런 꼴이라고 치면은 약분 0분의 0꼴이 돼도 약분에서 그 결과가 0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되면 좋겠죠? 근데 이건 내가 말하고 나서도 조금 헤비한 것 같고, 지금 내가 말한 거를 그냥 잊어버리는 게 오히려 덜 헷갈릴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분모가 0 되는 경우에 0분의 0꼴은 요런 식으로 우리가 전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뭐 이렇게 너를 갖다가 1로 잡고 요렇게 쓰는 거는 너무 좀 논술 스타일이고요. 그냥 이거다 해서 b가 -2a 라고 써주시고, 그냥 바로 너는 너랑 같다 이렇게 전개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고딩은 고딩답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2번 같은 경우인데 2번에서도 요쪽 서술은 똑같죠? 이런 거 멈추고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죠? 샌드위치 정리도 우리가 그냥 문제 풀 때는 좀 대충대충 푸는데, 너 같은 경우도 서술형 쓸 때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바로 어디로 해야 되냐면요. 자, 요런 거를 어떻게 서술하면 되냐면은, 잘 봐봐. 지금 x가 1로 갈 때 fx를 구하래요. 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요 극한에서 너랑 너의 결과가 똑같을 거예요. 자, 뭐 요런 식으로 쓰는 것도 좋지만 그냥 요런 식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요 왼쪽에 있는 친구가 2로 가고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너도 2이고, 여기서 너이므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도 2로 간다. 이렇게 써주셔도 좋고요. 자, 여기서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요런 거를 잘 써주시는 게 혹시나 모를 감점의 이제 요인에 대비하는 방법이다. 아시겠죠?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거는 이 양쪽의 식에서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극한으로 보냈을 때 값이 똑같다라는 거를 체크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포인트를 알려줄게. 첫 번째는 값 같다. 양쪽 값 같다라고 해볼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 부등식 관계식이 저렇다라는 거를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너를 갖다가 조금 변형하면은 요런 문제인데요. 자, 일단 지금 너는 그냥 fx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fx 세제곱에 관한 식으로 좀 먼저 바꿔줄 필요성이 있어요. 자, 근데 내가 여기서 부등식을 다룰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자, 우리 a가 이제 b보다 작을 때 a제곱이 a제곱이 b제곱보다 작다 그러면은 너는 거짓이에요. 왜? 왜냐면은 a가 예를 들어 -3이고 b가 뭐 -1일 때는 a제곱이 b제곱보다 크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어떤 부등식을 고지곳대로 전개할 때 대부분의 전제는 그 숫자 두 개가 양수라는 보장이 있을 때 우리가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도 부등식을 세제곱씩 할 건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가 없어서 그냥 너가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한 부분을 무시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x가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그럼 그냥 이렇게 써주는 거야. 너에 대한 적절한 풀이는 x가 양수일 때 이렇게 전제를 갖다가 어떤 양수란 전제를 양수란 전제를 깔아주고 나서 이 부등식을 모두 세제곱씩 해주자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응? 그지? 그리고 나서 요 문제에서 제시된 꼴을 여기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고 그리고 우리가 나눠줄 숫자가 양수라는 것도 꼭 짚어줘야겠죠? 왜? 부등식이니까. x가 양수일 때 이러이러하고 그리고 5x 세제곱 더하기 1이 양수이므로 그러므로 여기다가 이제 너로다가 나눠줬을 때 뭐다? 부등식의 대소관계 있어서 변화되는 게 없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다. 이렇게 써주시고 그리고 아까 전에는 서술을 이런 식으로 했잖아. 근데 샌드위치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그냥 이 부등식 전체에다가 다 리미트를 걸어버리는 거야. 자, 여기다가 다 리미트 x를 무한대로 한번 걸어버릴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너, 다음은 너 이렇게 써줄 건데요. 자, 샌드위치 정리할 때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어드릴게요. 자, 설령 원래 부등식에 등호가 없었더라도 이렇게 극한으로 보내주는 상황에서는 없던 등호를 우리가 달아줘야 됩니다. 자, 왜 그러느냐?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 x가 양수일 때 너랑 너의 대소관계가 이렇다는 거는 다들 너무 자명하게 알고 있죠? 그죠? 근데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갈 때 너도 0이고요.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갈 때 너도 0이죠. 즉 원래 대소관계가 이랬어도 양쪽에 리미트를 붙이면은 그 결과가 둘이 똑같아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고 너의 값이 몇이야? 너의 값이 25고 2고 너의 값도 25이므로 이 부등식 관계에 의해서 너도 25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은 아무리 내가 수학 선생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도 무조건 정답 맞출 수 있겠죠? 우리 부등식을 다룰 때는 항상 그 부호를 갖다가 조심해주자. 부호를 갖다가 우리가 조심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양수란 전제를 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되게 잘 안 나오긴 하는데 혹시나 서술형에 등장한다 혹은 객관식에 등장한다 했을 때 여러분들 놀라서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풀이법 한번 알아두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버전 알려줄게. 자, 그럴 때는요 어차피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fx랑 gx에 대해서 정답은 다 똑같이 나오거든요. fx 내 맘대로 x라 잡아. 그리고 gx 내 맘대로 x 빼기 1로 잡아. 그러면은 너도 성립하고 너도 성립하죠? 그리고 계산하면은 정답 2라고 편하게 구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주관식 버전 한번 알려드릴게요. 주관식. 자, 주관식 버전은요 요 친구를 갖다가 우리가 치환해 보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주관식으로 나왔을 때는 필기해 둘게요. 수렴하는 극한 속에 함수를 치환하자. 자, 여기 있는 fx 빼기 gx를 통째로 hx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hx는 지금 1인 거죠? 그죠?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극한 속에서 이 gx를 갖다가 hx로 바꿔주는 거야. 결국에는 요 수렴하는 극한이랑 너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전개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요 속에서 gx에 대한 수렴 여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 자, 여기서 gx 대신에 fx 빼기 hx라고 해서 대입해 주시면은 자, gx는 fx 빼기 hx이고 대입해 주면은 fx 분의 fx랑 gx랑 더한 거니까 이 fx 마이너스 hx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 fx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분의 2 마이너스 fx분의 gx가 되는 거고, 아니 hx지? 바보야? 너는 수렴하고 너는 무한대로 가니까 그런 언급을 해주면 좋겠죠? 일단 너가 2가 된다 라고 해놓고, 왜냐하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너분의 너가 0이다. 이게 왜냐하면 이란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따라서고요. 이 거꾸로 쓰면은 너는 왜냐하면이에요. 요런 거를 서술형 쓸 때 응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말 가능성 낮은데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서술형 나왔을 때 당황스러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사이값 정리예요. 자, 사이값 정리 같은 거는 이것도 역시나 선생님한테 선생님 요런 것도 서술형으로 나오나요? 한번 살짝 떠보시고 이 말들을 갖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이 조건들, 이 조건부, 일단 조건부는 요거죠. 너가 연속이고 이거이면은 요거 기억해야 돼. 특히나 이 말은 무조건적으로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너랑 다르면은 요렇게 되는 C가 여기에 존재한다. 요 말은 요 얘기죠. 너를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데, 아무튼 요 조건부랑 결론부를 확실하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 예제풀이에 있는 풀이법도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너가 여기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이세요? 요런 경우가 있어.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먼저 팁 하나 주자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요런 식으로 처음에 식이 전개가 될 수도 있어요. 전개가 아니라 처음에 요런 식으로 식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요런 꼴로 나온다고 해도 반드시 한쪽으로 몰아서 요런 꼴로 만들어서 는빵과 같은 꼴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편해요. 자, 이렇게 는빵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너를 갖다가 통째로 어떤 새로운 함수로 잡아주는 거예요. 뭐 hx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사이값 정리에 대한 조건을 이야기해줘야 돼. 자, 너가 여기서 연속이고요. 그리고 보통 는 0이 되는 실근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보통 너가 여기서 연속이고 걷다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는 음수고 1 넣었을 때는 양수, 혹은 너가 양수고 너가 음수가 되는 이런 식으로 서로 부호가 다르게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밝혀주고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C가 열린 구간에 하나 존재한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요 정도까지만 써도 요 맞다고 해주실 거고요. 여기서 조심할 점은 이 조건부를 서술할 때는 닫힌 구간이고요. 이 결론부를 쓸 때는 열린 구간이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 짚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연속에서는 너가 x는 1에서 연속이래. 그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랑 f1이 같으므로 이 얘기를 써준 다음에 너랑 이제 너가 같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 다음부터는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계산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우리 요거 서술하는 법 아까 실컷 배웠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요런 것도 되게 단골 주제인데 얘가 객관식으로 나올 때도 조금 빡센 부분이 있지만 서술형으로 쓸 때 되게 조심할 포인트가 많아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이러이러하대요. 자, 첫 번째로는 일단은 너를 갖다가 0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첫 번째는 대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x에다가 마이너스 3씩 대입해봐. 그러면은 너는 0 되고요. 너는 마이너스 3 대입하면은 요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서 넘겨주시면은 b가 마이너스 9a라는 거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식 정리해 주시면은 x 더하기 3의 fx는 ax 세제곱 마이너스 9ax 이렇게 나와서 너를 갖다가 ax로 묶어주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9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일단 이렇게 식을 써준 다음에 여기서 양변을 갖다가 너로 나눠줄 건데, 이 양변을 x 더하기 3으로 나눠준 식을 쓸 때는 우리가 꼭 이렇게 써줘야 돼. 자, 지금 약분까지 했어. 근데 지금 x 더하기 3으로 약분했다는 뜻은 뭐야? 저 값이 0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항상 여기서 뭐를 갖다가 우리가 짚어야 되냐? 자, 약분 이후에는 항상 범위 제한을 써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너가 0이 아니라는 보장에 있어서 약분해 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런 거를 써주셔야 애매한 1점, 2점, 감점 안 당할 수 있고요. 근데 너가 지금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래. 그럼 여기서 이제 뭐라 쓰냐면은 이제 연속과 관련해서 서술을 써줄 건데, 자, fx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므로 fx는 x는 3에서도 연속이고, 따라서 연속이므로 리미트 x가, 잠시만요, 지금 3이 주인공이 아니네. 바보. x는 마이너스 3에서도 연속이므로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fx랑 f 마이너스 3이랑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f1은 4를 이용해서 요 a 값을 좀 마저 구해줘야 될 것 같네요. f2는 마이너스 2a고 4이므로 a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문제에서 너를 갖다가 구하라고 했는데 그게 너랑 같아. 왜냐면은 지금 요 식의 x에다가 마이너스 3은 대입할 수 없지만 x에다가 마이너스 3으로의 극한은 보낼 수가 있어. 이거 써주시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fx는 결국에 지금 a에다가 마이너스 2 넣으니까 요렇게 되겠죠? 이거 계산해 주시면은 6 곱하기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6이고, 그게 f의 마이너스 3이 된다. 요런 식으로 써주시면은 선생님이 박수를 치실지도 모릅니다. 아시겠죠? 자, 롤의 정리. 아까 그 사이값 정리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너 같은 경우는 미분하는 것도 같이 들어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건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둬야 돼요. 자,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요. 조건 1번. 그리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2번. fa랑 fb랑 같으면 이게 3번. 롤의 정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건부를 조금 많이 챙겨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너를 만족하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 서술도 한번 멈추고 읽어보세요. 가끔 수투에서 되게 개념적인 거 좋아하는 선생님들 있단 말이야. 그런 선생님을 이제 대비해서 우리가 일단 선생님을 좀 캐보시면 좋고, 그 캐본 다음에는 요런 것들을 완벽하게 좀 대비해 주시면 좋겠죠? 멈추고 한번 스스로 한번 똑같이 따라 써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엔 평균값 정리해요. 자, 너도 마찬가지예요. 조건부가 하나, 둘, 이게 조건 두 개고요. 이러이러 할 때 너를 만족하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평균값 정리 같은 것도 서술형에 나올 법합니다. 아니면은 되게 착한 선생님이면은 이거에 대한 제시문을 주고 문제를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어요. 정말 자비롭게 주실 때는 그렇게 주실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똑같이 써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것 같은 경우도 여러분 멈춰놓고 한번 스스로 똑같이 따라 써보세요. 자, 요 정도까지 노트에다가 정리 다 해두셨으면은 아마 서술형 대비는 거의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지금 너무 디테일하게 알려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긴장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서술형 채점은 꽤나 자비롭게 진행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걱정 말고 그냥 풀이를 건너뛰지 않고 짚을 부분 짚으면서 정성 스레 쓰는데 가장 큰 에너지를 투입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여기까지 할게요.